코로나19는 인수공통 감염병입니다. 인수공통 감염병에 대한 이해는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21세기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상식입니다. 학교에서 비록 가르쳐 주지 않더라도 인수공통 감염병에 대해 기본은 알아야 우리는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보다 나은 선택과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 인플루엔자를 통해 인수공통 감염병의 특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나를 위해 7분이라는 시간을 투자하면 전염병 관련 뉴스와 기사를 접할 때 그 핵심 의미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시사점을 정확히 짚어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은밀한 킬러 인플루엔자. 참고로 이 영상부터 독감을 인플루엔자로 부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독감이란 이름은 일반 감기와 혼동을 줄 수 있어 감기와 명확히 구별하기 위함입니다. 오늘은 시작부터 조금 무서운 얘기를 하겠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0년 사이 미국에서 인플루엔자 추정 사망자는 약 2만 2천 명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질병관리청에선 인플루엔자 사망자 통계를 별도로 산출하지 않습니다. 다만 행정안전부에서 집계한 2018년 인플루엔자 사망자는 720명이라 합니다. 계절성 인플루엔자 사망률이 약 0.1% 이상이라 코로나19 사망률보다 낮다고 볼 수 있지만 매년 인플루엔자로 적지 않은 인구가 사망함에도 매해 반복된다는 이유로 이를 너무 당연히 여기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보게 됩니다. 코로나19가 풍토병이 되어 계절성을 띠게 되면 이를 인플루엔자처럼 당연히 여길까 염려됩니다. 지금부턴 전 세계 상위 0.01%만 알고 있다는 인플루엔자의 유형과 구조적 특징에 대해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상위 0.01%에 속하는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A, B, C, D형으로 나뉘는데 인류에게 가장 무섭고 널리 유행하는 것은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입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유전자 구조는 한 가닥의 RNA로 이루어져 있고 이는 다시 8개의 분절로 나뉘며 11개의 바이러스 단백질을 암호화하고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에는 표면 당 단백질인 헤마글루티닌과 뉴라미니다제가 있고 헤마글루티닌은 숙주 세포를 열고 침입하는 역할을, 뉴라미니다제는 숙주 세포에서 증식한 바이러스가 세포막을 뚫고 탈출하는 역할을 도와줍니다. 이 헤마글루티닌과 뉴라미니다제는 우리 면역계가 항원을 인식하는 부분으로 자연 상태에서 헤마글루티닌은 16종, 뉴라미니다제는 총 9종이 발견되었으며 이 둘의 조합에 따라 A형 인플루엔자의 하부 유형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H5N1은 헤마글루티닌 5번째 단백질과 뉴라미니다제 첫 번째 단백질이 결합한 것입니다. 갑자기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1918년 독감과 2009년 신종플루 바이러스는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로 그 A형은 H1N1으로 똑같습니다. 그럼 이 둘은 서로 비슷할까요? 정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1918년 독감과 2009년 신종플루 A형이 모두 H1N1으로 같지만 양자 사이에는 유전적 거리가 멀다고 합니다. 즉 1918년 독감의 H1 단백질의 유전자가 중간 숙주인 돼지를 통해 유전적 재배열 과정을 거쳐 사람에게는 새로운 바이러스가 되어 재유행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과연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 유래를 찾기 위해서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보유 숙주를 찾아야 합니다. 보유 숙주는 바이러스를 갖고는 있지만 바이러스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숙주를 말합니다. 1961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수많은 제비 갈매기가 집단 폐사하였고 여기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제비갈매기는 보유숙주일 수는 없지만 보유숙주와 가까이서 접촉하였을 수는 있습니다. 얼마 후 뉴질랜드 생물학자 로버트 웹스터와 호주 생화학자 윌리엄 그레이엄 레이번은 해변으로 산책을 나갔다가 우연히 몇 마리의 꼬리슴새가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직관적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제비갈매기의 죽음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그들은 곧바로 연구에 착수하였고 제네바의 세계보건기구에 자금 지원을 요청하여 마침내 야생물새가 인플루엔자의 자연숙주임을 밝혀내게 되었습니다. 결국 인플루엔자는 야생물새로부터 사람에게 전염된 인수공통감염병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사람 인플루엔자에 대한 책임을 야생물새에게 전가할 수는 없습니다. 야생물새는 자연생태계의 한 구성원으로 인간에게 직접 인플루엔자를 옮기기는 매우 어려우며 이들은 생물의 종다양성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존재입니다. 대신 바이러스의 전파 원인을 인간의 행태에서 찾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허허실실 전법을 사용하는 전략적 진화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단일 가닥의 RNA 바이러스로 바이러스 증식 과정에서 유전자 교정 메커니즘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제 오류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돌연변이가 쉽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매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훨씬 중요한 문제는 유전자 재배열입니다. 하나의 숙주가 서로 다른 두 종류 이상의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로부터 동시 감염될 경우 각각 다른 유전자 분절끼리 통째로 재배열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즉 유전자 덩어리 간에 한꺼번에 큰 빅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참고로 1918년 독감과 2009년 신종플루 팬데믹은 유전자 재배열에 따른 결과입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첫째, 인플루엔자가 야생물새로부터 유래된 인수공통 감염병이라는 사실과 둘째,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표면 항원 헤마글루티닌과 유라미니다아제로 A형이 결정된다는 사실. 참고로 이를 쉽게 외우려면 A형 인플루엔자 서브타입은 하, 나로 결정된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셋째, 인플루엔자의 높은 돌연변이율과 팬데믹을 일으키는 유전자 재배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인수공통 감염병이 유행하게 된 원인을 알아보고 그 대응 방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을 눌러주세요. 또한 의견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안녕.